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저희 어떤 부분을 더 위주로 챙겨가면서 앞으로 유망한 기업들 미리미리 좀 투자처로 발굴할 수 있을지 저희 계속해서 매주 이 시간 인사드렸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장외 주식의 대명사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그리 춥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폐장되었죠. 2023년 증시가 마무리를 됐고 이 장외 주식 시장도 2023년보다는 2024년을 기대하면서 공부하면 보석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장외 주식의 시장은 저희가 그동안 배웠다시피 요약하자면 보석 발굴과도 같습니다. 어떤 원석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소영주의 장외 주식 상식 투자 통해서 그 해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따따블의 성공 신화를 쓴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시장도 열기로 가득한데요. 내년에도 조 단위급 대여가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열기가 모일 걸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기대 및 증시 회복이 기대되는 상태에서 현재 공모주 시장보다 더 뜨겁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일단 코스피 1호 상장 등 APR이 조 단위로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종목들이 조 단위 상장을 이어가고 2023년이 기본적으로 상저하고의 공모주 시장을 보였다면 시작 과정 상고의 시대를 바로 열 가능성이 있다. 공모주 열평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면 그 속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또 내년 1호는 과연 어떤 성적을 써 내려갈까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이어서 공모주 청약이 아무래도 좀 열풍이 늘어나다 보니까 피싱 사기도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나 LS 머티리얼즈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배, 막 5배 이렇게 해서 그렇죠. 7배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홈페이지,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모주를 싸게 팔고 공모주 경쟁률이 없게 쉽게 공모주 주식을 준다는 피싱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관사 외 그 어떤 것도 공모주 주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공모주 시장이 하락일수록 이런 피싱 사기가 급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피싱 사기 주의 이 부분 꼭 챙겨보시고요. APR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해당 이슈 좀 더 짚어볼게요. 내년 유가증권 시장 1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 가치로 한 1조 한 5천억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뷰티 테크의 강기업인 APR이 드디어 2024년 코스피 시장의 첫 장을 열어 제낄 가능성이 있고 시가총액은 보다도 1조 1천억에서 1조 한 5천억까지 보고 있고 공모 금액도 500억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희망 공모가도 14만 7천에서 20만 원의 밴드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대여급이 등장하고 있고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는 30만 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APR이 선전이 내년 상반기 공모주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APR은 과연 어떤 흥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보이게 될지 계속 지켜볼게요. 자, 이어서 LG 계열사죠. LG CNS 넘어갑니다. 행정망 먹통 사태 수혜주로서 내년에는 공급 물량도 확대될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LG CNS가 비상장 주식에 거의 20년 있었습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일업종 SI업체 삼성 SDS와 같이 1999년도부터 이 비상장 주식 시장에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3년 되겠네요. 삼성 SDS가 상장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업체인 LG CNS가 내년 2024년에는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그동안에 국가 그룹 단위에 묶여져 있던 것들 규제들이 이런 행정망 먹통 사태로 풀리면서 아마 가장 큰 수혜주로서 LG CNS가 공급량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IPO 청신화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CNS 20년 장외 주식 시장에 머물렀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행보 보이게 될지도 내년에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시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차익 실현 매물의 파도를 넘어서 다시 또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정말 힘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산타 랠리가 끝날 것 같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5,800만 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난다. 특히 가상자산이 살아난다는 것은 빗성과 두나무 주식이 살아난다. 이렇게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나무와 빗썸이 현재 비상장 주식의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고 두나무와 빗썸의 가격은 상당히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특히 빗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액면가 5,000원짜리가 아직도 이 가격에 있다는 건 매력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해서 보시면 훨씬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빛을 보고 있는 장외 주식 내에서의 종목군들도 있었죠. 이 부분 잠시 후에 시세 체크 도와드리기로 하고 뷰티 컬리로 넘어갑니다. 이 컬리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뷰티 쪽까지 함께 했는데 2년 만에 거래액 3천억 돌파하면서 나쁘지 않네요. 우리 김슬아 대표가 승부수를 띄워내게 먹혔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 뷰티 마켓 컬리가 어려운 게 바로 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매출액 부분을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이 뷰티 컬리가 드디어 대박을 쳤습니다. 네. 1년 만에 거래액을 3천억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다음 뷰티 컬리가 갖고 있는 다양성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또한 대표의 경영 능력까지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에 2024년도 이 마켓 컬리의 상장의 청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리가 사실 IPO 도전했다가 철회를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가 더 귀중할 수 있습니다. 챙겨보겠고요. 자, 공모주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활활인데 장외 주식에 있어서는 글쎄 온도차를 보이는지 KOTC 시장의 거래액이 연초 대비 좀 줄었네요. 예, 그래 한 3분의 1 토막 쪽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지금 12월 기준 한 23억 정도가 거래됐다면 네. 연초 한 68억씩 거래됐는데 거의 3분의 1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성 투자에 치중하는 공모주 시장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투자 시장인 이 장외 주식을 애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적 투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 저축 상품 형태로 투자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 잘 보실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자, 무신사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1대 100 무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장외 거래에 있어서도 좀 거래가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지만 실은 무신사 가격이 얼마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자를 통해서 들어온 가격이 책당 주당 153만 원입니다. 이것을 100대 1로 하면 15,300원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장외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주식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시장의 가격을 그대로 방영할 수 있고 특히 무신사 주식에 관심한 MZ 세대들에게도 쉽게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만 무신사가 2025년도까지 상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보시고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서 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신사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세 체크 넘어가서요. 한 기업 한 기업 어떤 모멘텀 지니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자리는 어떠한지 같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카카오 모빌리티죠. 카카오 네. 모빌리티는 반드시 2024년, 2025년도에 상장으로 갈 기업이기 때문에 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나마 빗썸 코리아 이제 이 장외 주식의 대장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시장을 연동해서 보시면 이 회사의 장점이 보일 겁니다. 특히 두나무의 다양성, 빗썸 코리아의 저가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이 두 주식은 현재 11만 4천 원, 13만 7천 원 이 가격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날로 좋아질 거로 보이고 있고 특히나 합법화 단계에 점점 들어가고 있고 비트코인이 그동안의 유출이라든가 또는 비트코인의 문제점들 하나도 개선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가상자산 관련 코인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시장이 전체 시장의 자코인 시장이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 개인들도 MZ 세대가 있던 투자의 장소에 일반 개인들도 서서히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가장 이익을 내는 거래소를 이끌고 있는 두나무와 이 비썸코리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EVR 수수리 3,000원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액적인 부분과 특히 게임 개발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 계약,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MS라든가 소니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비바 리퍼블리카 47,100원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뱅크의 상장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야놀자, 요즘 야놀자가 미국 상장을 얘기한 이후로 급등하다가 다시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다음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여전히 46,000원대면 그 옛날 2021년도, 2022년 상반기 14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야놀자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비전 펀드가 투자한 상태에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상장된다. 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다시금 급등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4만 원 언저리 선에서는 매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뱅크 10,000원 선에 안착을 했네요. 여전히 인터넷 뱅킹에 우려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K뱅크가 2024년도에 상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외주식 시세포에 올리고 있습니다. IGAX도 변동 없었고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개인적으로 4만 원 초반에서 다시 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현대 ENG 이 종목은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재상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대 엔지니어링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리가 15,000원 밀렸지만 앞서 말한 대로 브이트컬리가 살아나면서 컬리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기본적으로 상장을 2024년에 철회했지만 2024년도에 반드시 이커머스의 1호 상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격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GNT 파마지만 GNT 파마의 매수세가 계속 실종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투명성을 계속 제고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수적인 좀 필요하겠습니다. SK에코프렌트 7만 원에서 8만 원 선으로 행보하고 있지만 이 주식도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어놨습니다. 삼성 메디슨 드디어 7,00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6,000원대 머물고 있지만 이 삼성 메디슨은 어떤 식으로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에 있는 의료기계, 지금 현재 거래소나 코스닥에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에 나와 있는 강자들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삼성 메디슨도 같이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디 브랜드죠. 올해단 500원 이상의 배당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배당이 절대 27일 기준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났고 4,050원이면 기본적으로 낮은데 다만 바디 브랜드의 단점이 상장 여부의 불투명성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또 저평가인 기업도 있고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잘 꾸준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그 기회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공모주 시장이 핫했기 때문에 장외 주식에 있어서 관심도 더 커졌던 올 한 해였다라고 정리해 보면서 저희 오늘도 놓칠 수 없습니다. Q&A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증 많으실 겁니다. 워낙 생소할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거든요. Q&A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유튜브 댓글이나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장외 주식에 왜 투자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해야죠. 그쵸.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장외 주식에 투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인들이 되게 바쁘지 않습니까? 거래소 코스닥 매일 움직이는 시장을 어떻게 봅니까? 이 장외 주식 시장은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성장성에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직장인들, 특히 공부하는 MZ 세대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고 장애주식에 투자해야 될 목적은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합니다. 장애주식의 탄력성은 거래소 코스닥은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우리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들 지금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중학교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장애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같은 기업을 중학교 때 투자하는 게 바로 장애주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석과 같은 기업을 잘 발굴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긴 호흡으로 장외주식은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장외주식과 공모주는 어떻게 다를까요? 투자 방식도 좀 다른 걸까요? 그렇죠. 장애주식은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고 네. 공모주식은 상당히 단기적 단타성이 강하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공모주 주식은 역시 상장을 앞두는 공모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이 장애주식은 상장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석을 발굴한다면 경쟁이 치열한 공모주 시장이 아니라 장애주식에서 투자하면 훨씬 싼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공모주와 장외주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수익을 언제 취하느냐에 대한 기간, 보유 기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장외주식은 저축성 상품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모 전 공략한다고 하면 최소 몇 년 전에 미리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년에서 2년을 보고 있습니다. 2, 3년. 그래서 정말 여유가 된다면 여윳돈으로 장애주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주식은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윳돈으로 장애주식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년에서 2년 전에 투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외로 크래프톤이 액분 전에 액면가 5,000원짜리를 15,000원, 2만 원에 상장 3년 전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 주식이 상장률 6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전에, 2년 전에 샀을 때가 가장 수익이 높은 장애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방송 런칭하고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장님께서 루닛이 상장하기 전부터 강조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APR을 강조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1호 유가증권 시장 IPO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 3년 전 계속해서 추적하고 발굴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자, 올해 신규 상장 기업 수 그리고 공모 규모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올해 한 84개 기업이 상장이 진짜요? 됐습니다. 그래서 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가 한 73개니까 11개사가 늘어났습니다. 플러스 됐네요. 예, 그런 예. 다만 이 내실적으로도 공모 구매문에서는 한 3조 5천억이니까 지난해 한 16조 한 천억이었기 때문에 한 78%가 감소됐습니다. 가장 결정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2조 한 7천억이기 때문에 이걸 뺀다 하더라도 회사 수는 늘었지만 공모 금액은 규모면에서는 좀 줄었다. 그래서 내실 면에서는 좀 상반기 좀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여주들이 많이 철회를 했죠. 마켓컬리라든가 오아시스라든가 K뱅크라든가 이런 대여주들이 철회하면서 올해 시장은 상반기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공모주가 살아나면서 다시금 공모주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 열풍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공모주 공부하시면 그 속에 정말 여러분들 단 한 주라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모주 시장을 공부해서 여러분들 부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결국 공부는 필수적이다. 라고 그렇죠. 정리를 예. 해보면서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봅니다. 자, 공모주 시장에서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이 기존에는 200%였잖아요. 근데 이게 400%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시장 자율에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뭐 조작하거나 그런 일이 덜해졌고 예. 일반 개인들에게 맡기는 다만 단점이 시장 첫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 공모주 주식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변동폭 확대는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시장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외주식 시장에서 이 기업 가치를 잘 분석하신 분들은 판단을 더 잘 내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자, 공모주 시장이 화랑이 되면 내년에도 이런 기류가 좀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공모주 시장의 하락은 그 경기 불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 전쟁과 맞물려 있듯이 뭐냐면 장기성 투자를 꺼려하는 사람이 공모주는 일주일, 3일 만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네. 단타 거래가 활성화되고 단타 거래가 활성되면 돈들이 집중되면서 단기적 투자의 입맛에 맞게 나왔습니다. 상품 자체가. 그래서 공모주 열기는 당분간 이 금리 인하가 빨리 오지 않고 이 경기 불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더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 좋은 정도들이 나오면 더더욱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 2, 3월 달에 나오는 공모주 주식 시장이 앞으로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P라든가 선두 업체들 먼저 가는 공모주 시장의 현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장에서도 공모주 시장은 따따블을 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늘 강조하지만 공모주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공부해서 이익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이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저희 방송과 함께 쭉 꾸준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희 Q&A 시간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023년 잠시 우리 들끓었었던 공모주들 저희 정리해 보면서요. 내년도를 또 활짝 열어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올해 공모주 중에 여러분 어떤 기업 확 떠오르세요? 일단 저는 최근 들어 두산 로보틱스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가 후발주자였습니다.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상장되고도 안 좋았는데 네. 그 뒤를 뒷심이 아주 그쵸. 강했습니다. 뒷심 감해서 역시 로봇 관련주는 절대 강자구나. 그래도 2023년 2차 전지라든가 이 로봇 관련주에서 특히 두산 로보틱스의 이 놀라운 뒷심은 다시 한번 공모주 시장이 죽었던 시장도 다시 보자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공모 시가총액이나 공모 규모에서 상당히 컸고요. 공모 시가는 1조 한 6천억 정도가 규모가 컸습니다. 그 뒤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지도 거의 12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공모주의 신화냐? 기본적으로 3만 원짜리 주식이 기본적으로 3만 6천 원짜리 이 주식이 20만 원이 넘어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코 관련 기업 중에서 공매도가 없고 이제 신생으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20만 원이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보였고, 이것은 에코프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과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할까, 스톡옵션을 행사할까, 이렇게 고민을 줄 정도로 행복한 공모주 시장을 가졌습니다. 그 뒤를 파두는 개인적으로 가장 파도 사태까지 일어날 때는 기술 특례 상장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필에너지죠. 필에너지도 한 3,200억 규모의 공모 시가총액을 보이면서 상당히 그래도 선전한 기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10개사 한번 쭉 정리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장외주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 많이 받은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근데 아쉽게 저희가 오늘로써 우리 그렇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님께 이 장외주식 시간을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3년이나 넘는 시간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유튜브 방송인 소영주의 장외주식 사관학교를 통해서 늘 인사드릴 것이고,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장애 주식이 생소했는데 소영주 소장님과 그 몇 년 동안 함께 하면서 거의 이제 전문가라고 해도 부끄럽지만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더더욱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갑진 계좌 만드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